자, 여러분 슬기로운 내 집 마련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요, 우리 캐시방님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에서 내 집 갖고 싶은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좋아하는데요. 저도요. 20년도 결혼 후 아이를 낳고서 본격적으로 신혼특공, 신혼타운 등을 알아봤지만 그때 당시에 청약 과열 시기여서 그런지 제 점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도 점점 커가고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신혼집은 마포구에서 전세로 시작하였다가 아이를 낳고는 친정엄마 근처인 일산으로 이사와 엄마의 도움으로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성북구이고 집은 일산이라 매일 왕복 3시간을 출퇴근하고 있다 보니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고 싶다는 제 의지를 매일매일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6월 곧 전셋집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고민에 빠져 로즈님께 메일 보내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며 회사가 성북구에 위치합니다. 신랑의 회사는 영등포입니다. 육아하는데 일산에 계신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 최대한 일산 가까운 지역인 마포구나 수색 증산, 남가자동, 북가자동 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습니다. 저희의 가용자금은 2억 8천인데 네, 모두 전세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랑, 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신랑은 고향의 세대주이시고요. 네, 와이프분은 서울에 되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남편분 월 평균 보수액은 530만 원, 네, 와이프분은 월 평균 보수액 270만 원이며 합산 8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가진 가용자금은 2억 8천인데 서울에 집값 평균이 10억 정도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갭투라고, 네, 갭투밖에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듭니다. 전세금을 빼고 월세로 살더라도 갭투를 통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집을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초기 투자금으로 서울에 청약을 넣는 게 맞는 걸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지만 정말 고민이 됩니다. 네, 최근 수색 증산 뉴타운이 3월 대규모 입주 예정되어 있기에 그쪽에 갭투를 할지 아니면 남가자동이나 북가자동의 대장아파트 갭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신혼특공을 넣어봐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네. 잘 보내셨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하나씩 보자면 20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신특을 좀 했군요. 네네. 신혼희망타운을 보셨군요. 근데 안 됐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한 자녀니까. 네네. 우리 이제 꽁사님들이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신특과 신이타가 공공분양은 네. 가점으로 뽑는 거 아시죠? 네네. 그 배점표가 있어요. 그래서 항목별의 점수가 인기 있는 신이타 같은 경우 거의 좀 만점을 네. 좀 더 가까워야지 항목별의 점수를 많이 충족을 하셔야지 당첨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민간하고 공공하고 다른 게 이제 공공이 점수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민간은 점수는 아니고 일단 당해에서 자르고 네. 그다음 자녀 수 그리고 동일 자녀가 많다면 거기서는 추첨이에요. 추첨. 네. 그래서 이분 같은 스펙이라면 훨씬 민간으로 노렸으면 그나마 네. 당첨되기가 조금은 수월했을 건데 지금 신혼특공으로 공공분양 쪽을 좀 보다 보니까 더 당첨이 아마 힘들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쭉 계속 들으셨다면 저는 신이타를 권장을 이제 안 하죠. 수익 쉐어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고 아이는 아마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네네. 그죠? 지금 추정 아이가 한 명. 추정.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자녀 수까지 꼭 기재를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기 특히 특공 쓰실 때는 신특에서는 자녀 수가 정말 중요해서 우리 사연 보내실 때 자녀 수를 꼭 기재를 해주세요. 2명, 1명이든 네. 태아까지 포함이에요. 태아까지 포함. 네. 자, 마포구에서 전세 살다가 지금은 이제 어머님이 아기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산이로. 그래서 3시간씩 저는 아기 있는데 3시간씩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길에서 근데 봐요. 어머님이 네. 도와주셔야 되니까. 맞아요. 아니면은 그건 맞아요. 자기 직장 근처라면은 맞아요. 도우미를 쓰시면 또 도우미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네. 정말 이 워킹맘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힘들 거예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그쵸. 그 간절함이나 결핍은 누구 못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출근할 때마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싶어하는 이제 목표 설정과 동기로 삼으시면 너무 좋죠. 네네. 너무 좋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 유튜브도 보셨고 사연도 보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간절함도. 자, 6월이 이제 전셋집 만기가 다가오고 요때쯤 되면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에 딱 빠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스펙을 보자면 회사가 성북구다. 예. 그 다음에 신랑은 영등포다. 그러니까 둘 다 서울이시니까 서울로 오시길 원하시고 또 지역을 원하시는 지역을 콕 찍어서 네, 찍어주셨어요. 마포구, 수색증산, 그 다음에 남과자 북가동 하니까 이제 여기가 가재울 뉴타운이거든요. 네네. 이제 이쪽을 찍어주신 거예요. 좋은 동네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용자금이 2억 8천인데 모두 전세금으로 잡혀있다. 자, 궁금한 거는 이 가용자금이 다 현금이겠죠? 네. 그걸 안 적어주셨는데 현금으로 다 추정할게요. 예,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없이 올 현금 2억 8천은 빨고 네. 있다라는 네네. 거죠. 네네. 네,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바로 내가 이제 만기 때는 뽑아올 수 있는 네네. 돈이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요거예요. 6월이 만기가 되면 전세금이 내려. 지금 거주하시는 일산이 역전세가 났나 봐요. 네네. 그래서 시세가 지금은 2억대인가 봐요. 네. 그러면 이제 빠졌습니다. 8천 정도를 8천. 이제 집주인한테 리스백을 받거나 역전세를 네. 받을 수 이렇게 여월세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8천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가겠다 하시면 네, 그렇죠, 그렇죠. 2억짜리를 본인이 구하시면 네. 되겠죠. 아니면 집주인이랑 협의 봐서 현금으로 받든. 네. 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으며, 예, 그래서 신이타에서 제 이제 신혼 특공이 되신다는 거에서 네. 무주택인 걸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당해죠. 그래서 신랑이 고양시 당해. 네. 그다음에 우리 사연자 초코파이님이 서울 당해. 둘 다 2년씩 충족해서 당해 조건은 충분히 이너프 네. 충족을 하셨고요. 고양이든 서울이든 강남 창구 빼고 청약하신다면 다 비규제라 세대주 세대원은 이제는 허들이 안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 상관없어요. 신특도 세대주 세대원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생애 최초는 세대주만 되지만 네.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도 80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 2번에서 스펙을 잘 적어주셨어요. 이제 3번부터 재밌어집니다. 갭투라는 단어를 하시는데 예. 네. 갭투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게 갭투다?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 캐시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에 너무 빠져가지고 네, 이제 전세 놓으셔야 되는 분들 곡소리가 진짜 들리거든요. 갭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많이 좀 커져 있는 그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렇게 어디서 살짝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거다. 네. 이 전제가 먹히려면 전세가율이 높아야 높아야죠. 됩니다. 네. 전세가율이 80, 90%인 시절에는 네. 집값의 1, 20%만 네. 가지고도 내가 주택을 소유하던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지역이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찾아서 그런 뭐 지역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분 서울에 내 집 마련 원하잖아요.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금 최대가 50% 아닌가요? 예, 그냥 네. 평균의 지역 네. 구별로도 다르고 네. 단지별로도 다르지만 그냥 러프하게 50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분 보시면 집값이 평균 10억이다라고 네. 하신 거는 또 이렇게 본인이 원하신 집값의 네, 높이가 또 제가 볼 때 네. 높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전용 84 기준 84를 또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10억대이죠. 왜? 그럼 10억이라면은 이걸 갭으로 산다면은 전세가율이 50이라면 내 돈 얼마? 5억. 5억. 네. 자, 이분 그 돈 돼요? 안 아니요. 되죠.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은 갭투가 돈이 더 많이 드세요. 맞아요. 갭투가.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동산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하려면은 전세가율을 봐야 되는데 전세가율이 50이다. 아, 그럼 난 집값의 50%가 필요하구나. 네. 러프하게. 해당 단지별로, 물건별로 다 다르지만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이 강남 3구, 용산 빼고 다 비규제가 되었어요. 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가 얼마? 70. 70. 무주택자 기준으로 70이에요. 네. DSR은 번외로 볼게요. 70입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이 10억짜리 집을 살 때 갭투라면 내 돈이 5억이 필요. 네. 근데 내가 전세를 주담대를 받아서 실입주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대출이 7억. 7억이 나와요. LTV만 보면. 네네. 그럼 내 돈 얼마? 3억. 3억. 자, 그러면 지금은 뭐가 더 내 집 마련하게 종잣돈이 더 적게 들까요? 네. 후자가 훨씬 낫죠. 그쵸, 전세 끼는 것보다. 네.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이 지금 갭투보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서울이라는 지역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오히려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실입주 하시는 목적으로 네. 보시는 게 똑같은 금액대라도 내 가용자금이 적게 들어간다. 지금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갭투로 본다. 그럼 전세가율 50이라면 2억 8천 가용자금 곱하기 2 해보세요. 네.
이분 5억 6억대 집밖에 못 사는 거예요. 전세 끼고 살려면. 5억 6억. 네. 근데 그것도 서울에서 내가 8사를 원한다면 좋은 연식에 좋은 컨디션의 상품은 구하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매우 힘들 거예요. 내가 5, 6억대를 전세 끼고 산다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는요, 딱 그 가용자금이 적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무주택자의 특권까지 해당된다면 뭘까요? 뭐다? 청약입니다. 청약이죠. 그래서 네. 이분은 청약으로 오히려 내집 마련을 하시거나 5월 네. 오히려 전세 끼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조정된 것들을 네. 내가 주담대리를 일으켜서 실입주. 실입주를 목적으로 네.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두 네, 가지로 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끼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봐요. 4번에서 수색증산 뉴타운이 새해 3월부터 맞아요. 한 3개 단지가 이제 6월까지 이제 쭉쭉 이제 입주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봤는데 이게 전제가 이게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연자님이 아직 그 입주장이란 것도 무주택이라 안 치러봤을 건데 이렇게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요. 네. 전세 가격 어떨까요? 더 낫죠. 더 흔들리죠. 더 낫습니다. 네, 더 흔들리. 아무리 신축이라고 하고 상품이 좋아도요. 네. 이 짧은 보통 입주 지정 기간이 뭐 몇백 세든 몇천 세든 다 그냥 2달이에요. 네. 좀 웃겨요. 다 2달밖에 안 줘. 그럼 이 짧은 2달이란 기간 안에 3개의 단지가 입주를 해야 돼요. 네. 전세 가격 어떨까요? 그냥 뭐 치킨 싸움이죠, 뭐. 아무리 입지가 좋고 아무리 네. 상품이 좋아도 이러면 전세 가격이 흔들려요. 네. 흔들려. 지금 뭐 강남도 다 흔들려. 흑석자 입주하고 지금 개파포 프레지던스 다 입주하는데 지금 네. 전용 84가 얼마입니까? 전세 가격 너무너무 난개 형성이 되잖아요. 걔가 뭐 입지가 빠져요. 상품이 안 좋아요. 그게 아니죠. 네, 네. 일시적으로 가다 공급이 몰리다 보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낮게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를 지금 겁없이 야수의 심장으로 갭투로 들어간다? 네. 아이고, 네네네. 그러면 그 주변의 구축 더 흔들리지. 그거 빼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네. 다 그 주변 일대가 수색 증산 3개의 단지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힘들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 3월에 주택법이 이제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전매가 가능해져요. 네. 우리 지난 라이브 방송에 서울의 전매 해제 단지 편을 단지, 보시면 네. 제가 수색 증산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이게 결코 피가 또 싸게 형성되지 않을 거라는 걸 주변 시세와 입주권으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뭐 입주장 때 싸게 이분이 어떻게 어찌 해가지고 매수했다고 쳐요. 네. 그래도 아마 못해도 10억 11억일 거예요. 84가. 네. 네. 그럼 거기에 전세는 아마 입주장은 전세가를 더 낮아요. 네. 4억 뭐 5억 빼도 네네. 내 돈 얼마 계속 5, 6억이 들어가니 이걸 갭투로는 가지신 가용장으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오히려 딱 콕 집어서 이 단지를 말씀하셔서 그래요. 이 단지가 또 직장하고 신랑하고도 딱 네. 중간이라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입주장 때 가격이 좀 조정되고 그다음에 또 3월부터 전매도 풀리니까 계속 모니터해서 싼 매물이 나면 딱 잡으셔도 돼요. 네네. 근데 걔를 사셔서 네. 예, 본인이 무주택이니까 70% LTV가 나오니까 물론 DSR 충족하셔야 돼요.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그럼 30%의 자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다. 네. 그리고 내가 신랑이랑 DSR 충족이 안 돼서 대출이 현저하게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 청약을 노리시는 방법이 네. 있는 거죠. 와, 이분 네. 지금 사연 보내실 때만 해도 생각하시지 못한 솔루션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아마 84는 무조건 이제 10억이 넘게 풀릴 것 같은데 그냥 만약에 이분이 완전 금액 10억 뭐 대로 네네. 저층이라도 이렇게 딱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7억이 대출 나온다면 딱 3억이에요. 네. 3억. 약간 모자라죠. 네네. 근데 이제 친정로는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는 좀 활용할 수 있다던가 그리고 네네. 이분이 이게 다 올 현금이라면 뭐 두 분이 직장 다니면은 뭐 추가로? 신용 대출이라던가 아니면은 마통이라던가 네. OR 그다음에 보험 약관 대출이 DSR에 포함이 안 돼서 이게 꿀이에요. 네. 보험 약대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네네. 신용 대출 받으면은 또 주담대 이게 DSR이 줄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차라리 다른 론을 활용하셔서 네. DSR 규제를 안 받는 해서 어떻게든 3억을 구할 수 있다. 근데 플러스 또 그것만 구하면 안 되죠. 취등록세랑 이런 비용 플러스 알파 해서 잘하면은 잡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세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너무 조금 빠듯해 보여요. 그리고 네. 아까 나왔지만 이 800개 이 소득도 훌륭하신데 이걸로 봐요. 설령 DSR을 충족을 해도요. 그 7억의 주담대 원금하고 이자를 내가 이제
상환해야 된다. 본인이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7억을 네. 주택담보대출 금액으로 넣고 금리 요즘 특례만 이제 4%대지만 뭐 러프하게 뭐 4에서 5% 한번 넣어보시고요. 상환기간 30년, 40년, 50년 넣어보시면은 딱 이제 DSR 그 40이란 숫자 이하에 떨어지면 대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얼마까지 내가 갚아야 되는지. 저도 지금 거의 네. 백지 상태인데요. 대략 5% 잡았을 때 290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원금이 들어가면 300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요거로 매월 이거를 이제 주담대를 갚는데 쓰셔야 되는 게 가능한지 뭐 아껴서 쓰면은 가능할 것 같지만 또 사람마다 모르잖아요. 왜냐면 양가의 부모님까지 다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 내 아기까지 또 육아 비용이 든다니까 이것까지 해서 좀 우리가 가게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거에 따라서 대출을 또 얼마 받을지 LTV 70이 다 나온다고 해도요. 이게 너무 이렇게 받으면 삶이 힘들 수 있거든요. 생활이. 딱 금액으로 제가 딱 들으니까 좀 화가 났죠. 한 달에 300 이상. 네, 한 달에 300 낼 수 있을까? 300에서 400.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줄여서 5구. 네. 아이가 하나라면 5구를 만약에 매수를 하시면은 이거보다 자금의 부담이 조금 훨씬 덜 하실 거고 그러면 조금 안정적으로 DSR 범위에도 들어올 것 같아요. 월 소득이 한 800 정도라면 그렇게 보시고 첫 번째 금매가 나온다면 그렇게 잘 잡아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요때 세계 단지가 3월부터 전매가 풀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된다 그러시면은요 이제 청약으로 보시면 이제 좋은 게 가용자금이 적으신 분들한테 청약이 정말 이제 좋은 제도인 게 내가 지금의 시세로 당첨된 아파트는 3년 뒤에 입주를 해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잔금 30을 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죠. 시간을 버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제도는 가용자금이 적으시는 우리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인 거죠. 자, 그리고 일단 볼게요. 2억 8천인데 즉시 가용자금은 8천으로 제가 적었어요. 6월에 만기돼서 뭐 나간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분 잡고 싶으면 8천 해주셔야지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딱 계약금으로 쓰기 그러네요. 딱 좋네요. 딱 좋고요. 그리고 이분은 신탁 가능으로 보이고 자녀는 한 명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또 금액으로 보자면은 이분한테는 서울은 지금 웬만하면은 84가 10억대 분양을 할 거예요. 근데 장위가 최근에 10억의 분양이고 중화 SK 리버센에도 거의 10억 정도였죠. 근데 요거보다 입지가 조금 더 좋으면은 분양가는 이제 올라가요. 근데 이분이 10억이 넘어가면 약간 좀 우리 계산해 봤듯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입지는 포기하기 싫다. 그러지만 사이즈를 약간 다운 사이징 하시면 되거든요. 74, 72 혹은 59. 59로 가시면 5구는 한 7, 8억대면 충분히 이 정도는 가용자금이나 이런 게 가능하실 걸로 보여가지고요. 신랑과 상의해가지고 마포 과제울 수삭 증산 쪽에 분양하는 아이들 중에서 84가 좀 10억이 확 넘어가서 부담스럽다. 5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 예정 단지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요 인근에서. 자, 근데 이제 청약 조건. 자, 신랑 고양시. 본인 서울시. 자, 특공은 제 강의를 듣거나 이런 분들 아시겠지만 지역 경계를 허물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으로도 신특을 넣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죠. 민간에서 신특에 뽑는 조건이 첫 번째가 당해. 두 번째가 자녀 수. 그리고 자녀가 동일할 때 추첨이라 했으니 서울이 목표라면 특공을 누구 통장으로 넣어야겠어요? 누구 통장으로 넣어야 될까요? 초코파이님. 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본인 통장으로. 본인 통장으로 넣으셔야 본인 통장으로 서울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1순위도 해당되신다 그러면 그 해당 단지를 특공으로도 넣고 1순위도 넣는 거예요. 가점은 낮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비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8호 제곱 이하 가점 추천 비율 아셔요? 가점 추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라방에서도 계속 했어요. 이 유튜브에서도 8호제곱 이하가 40가점, 60 추첨이에요. 그 추첨 누르시면 되고 8호제곱 초과 100% 추첨. 물론 이분은 8호제곱 초과는 안 되시죠? 가용자금이 부담스럽겠지만 60 추첨제를 활용해서 1순위 넣으셔도 되니까 자, 신특으로도 넣고 서울을 1순위로도 넣어야 되니까 이분은
본인 통장을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신랑은 고양시니까. 네. 그리고 로즈님 한 자녀인데 불리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녀 순으로 뽑는다 그래서 이 자녀가 디폴트예요. 이 자녀에서 추첨제로 먼저 뽑고 만약에 이제 경쟁이 발생 안 하고 남으면 한 자녀. 그 다음에 이제 무자녀까지 가는데, 근데 제가 약간의 이 소식을 드리자면 요즘들 다 혼인신고를 안 하는 추세예요. 추세죠. 네. 그리고 한동안 그게 조금 전략으로. 네, 그렇죠. 세금 있어가지고. 때문에 일부러 안 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미혼 생애 최초가 생겼잖아요. 네네네. 2년 전 11월부터 미혼 생애 최초가 생겼는데, 미혼들이 생애 최초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생애 최초는 경쟁률이 늘 박 터져요. 맞아요. 진짜 제가 생초로 노렸는데 생초는 항상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은 신특의 경쟁이 덜해요. 네. 그래서 한 자녀도 당첨되기 지금은 좋은 시절이에요. 한 자녀도. 예. 물론 아주 이제 뭐 초대박 로또 단지 아닌 이상 한 자녀도 지금은 2023년 상반기는 당첨이 되기 좋은 시절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초코파이님이 청약으로 마음을 굳혔다면은요, 2023년의 상반기를 놓치지 않으시면은 한 자녀 신특으로 당첨 가능성 있다. 왜냐면 제 블로그에 가시면 둔촌주공의 경쟁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의 시분모로 가셔가지고 네.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작다 싶으면 여러분 제 블로그 가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3구 타입의 둔촌주공이 생애 최초는 470개 초과 접수. 네네. 잘 보세요. 신특은요? 마이너스. 211개 마이너스죠. 네. 그러면 당에 71명, 기타 19명 전원 당첨. 네, 전원 당첨. 전원 당첨이에요. 네. 와, 옛날에 신특이 박 터졌는데 이제 완전 역전된 네,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거요, 무자녀 한 자녀 싸그리 당첨이에요. 그렇죠. 넣기만 하면 네. 당첨이니까. 네, 내가 전략적으로 너무 이제 인기 있는 평면 예쁘고 우리 초코파이님 84A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이런 것만 피하시면은 충분히 한 자녀도 23년 상반기에 당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구 타입 볼게요. 4구 타입도 보세요. 둘 다 경쟁이 발생했지만 압도적으로 경쟁이 높은 게 뭡니까? 생초. 생초 보세요. 네. 여러분 자 보셔요. 안 잘리게 이렇게 1776개 네. 초과 접수 난리 엄청나네요. 났습니다. 진짜 생초가 엄청납니다. 네, 94개 뽑는데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초과 접수된 게 450개. 그러니까 경쟁이 이게 덜하죠. 자, 네, 이게 훨씬 경쟁률이거든요. 덜합니다. 이거 보세요. 생애 최초가 15대 1, 2대 1. 와, 귀여운데요? 예, 2대 1 귀엽죠? 네. 내가 두 명만 제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신혼부부, 혼인신고하고 저는 오히려 하는 게 낫다. 옛날처럼 혼인신고 안 하고 각각 얘랑 예신이 따로 넣으라고 안 해요. 지금 엄청난 꿀팁 알려드린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좀 있으면 소문 많이 한 날것 자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코파이님은 청약하기 좋은 스펙을 2개나 갖고 있어요. 특공 하나 있지, 서울당에 하나 있지. 네. 가점 아무리 낮아도 서울당해로 추점 60을 누릴 수 있지. 네네. 그래서 청약하기도 너무 좋다라는 거죠. 와. 그래서 수색 증산 3월에 전매 풀리면 매물 보고 싼 거 안 나오면 청약을 노려보셔도 좋다. 네. 이 말씀 드리고, 그래서 그럼 분양 예정 단지가 뭐가 있는데 네. 그거를 요번에 오늘 원하셨던 종합 선물 세트인가요? 야, 우리 선생님? 초코파이님 아주 맞춤입니다. 맞춤입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또 제가 전세 끼고 사지 말고 지금 오히려 전세가율이 낮고 주담대가 많이 나오는 시절이니까 내가 들어가 살라 했으니 네네. 그러면은 내가 입주를 할 수 있는 곳을 하셔야 돼요. 자, 이분이 마포나 수색증산 보셨는데 보셔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다 입주를 했어요. 요 수색증산은 분양이 끝났어요. 네. 요 아이 3개가 입주장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네. 요때 싼 매물 나오나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약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입주하는 거예요. 다 이 3개는 입주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 인근에 분양하는 게 뭐가 없어요. 부가자 6억은 한참 멀었고, 25년 한참 멀었고, 지금 좀 임박한 게 요거예요. 가자역 바로 앞에 가재울 아이파크. 요거가 지금 가재울 8구역이거든요. 네. 근데 1분이 너무 적긴 해요. 93세대. 여러분 이제 약간 잘려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93세대. 여러분도 직방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넣어봅시다.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연희구역이라고 있어요. 연희구역 재개발. 요것도 상반기에 할 예정이에요. 초코파이님. 요건 일반 분양이 322세대예요. 여기만 해도 저는 한 10억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요거 한번 넣어보셔라. 2개 다 나오면 가리면 안 돼요. 우리 초코파이님이 스펙이 또 대단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순서대로 나오는 거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수색 증산은 끝났지만 그 위로 올라가시면
짠! 세전력에서 조금만 가시면 여기 공푸마, 초푸마, 중푸마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 윗동네들이 산세마을, 편백마을이 다 신통모아로 다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도 싹 다 나중에 다 바뀔 거예요. 정비사업으로. 자, 신사 1구역, 일반 분양 235세대, 네. 세전력 6호선 인근.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도 넣어보셔라.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를 원했죠? 수삭증상 가재울, 영등포 있었죠? 네. 영등포 가봅시다. 마포 쪽은요, 많이 없죠. 마포 하나 있다. 이거 알려드릴게요. 진짜 입지 좋으네. 이거 진짜 마포분들이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다? 네. 따라라라. 저도 가고 싶은 곳인데요. 공덕일구요. 공덕, 이거 힐스테이트하고 자이가 근데 분양하잖아요. 요즘 여기 싸게 나올까요? 아, 요거는 네. 좋잖아요, 구가. 요거는 네. 분양가 한 13억대 아, 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쌀 것 우리 같습니다. 초코파이님은 팔사가 어렵다면 싸게 다운사이즈. 파면, 그러니까 네. 저 같으면 상위 입지 작은 사이즈라도 어. 상위 입지 할 것 같아요. 다 네. 그냥 안 가리고 제 넣었는데 요거는 진짜 입지 너무 좋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들어오면은 마리프를 뛰어넘을 단지죠. 와. 요거는 최근에 분양했던 마포 더 클래시보다는 약간 낮을 거예요. 마포 네. 더 클래시는 후분양으로 분양해서 14억이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요거 무순위 경쟁률 굉장히 높게 나와서 요것도 완판되는 건 시간 문제고, 자, 조금 더 입지 욕심을 내고 싶다면 저는 초코파이님 공덕일구역 완전 추천. 근데 이제 84는 그렇게 딱 10억대는 아닙니다. 더 넘어서 나올 거고요. 네네. 하나만 더 추천드릴게요. 마포는 별로 없죠요. 요거밖에 없고, 네. 또 신랑이 영등포 쪽이 직장이라 했잖아요. 또 영등포 관심단지 있죠. 네. 핫하고. 이제 다다음 주면 다음 주지. 이제 입공이 나올 겁니다. 예, 2월 23일 입공이 예정되어 있는 짠! 자이. 이거 입지 너무 좋죠. 네. 양평역 바로 앞에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네네. 예, 요거 완전 초역세 평지죠. 자이 단독 시행이고요. 12구역입니다. 이거 타면은 여의도 초직조 근접이죠. 와, 남편분이 정말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좋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목동 하원가를 이용할 수 있어요. 네네. 예, 입지가 네네. 중간에 있어가지고 너무 여의도나 목동 가기 너무 좋고, 이 일대도 정비 사업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좋아하는 좋은 브랜드고. 네, 그래서 여기는 특공 노려보셔요. 특공도 아마 84를 접수 받는다고 기관 특공이 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자 신문 기사에 나오는 84 예상 분양 가격은 11억 5,012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헤비하면 또 뭐로? 5구로. 네. 애기 하나는 5구까지 살아도 돼요. 네. 그렇죠. 여기는 5구. 요거 가장 먼저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코파이님한테 여기까지 이제 청약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와. 좋은 단지 너무 많죠? 네, 아니 오늘 진짜 네. 완전 맞춤이죠. 초코파이님 저기 개인 상담하시는 정도로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솔루션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네. 초코파이님 조금 급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로즈님 맨 처음에 이제 초코파이님이 생각하셨던 그게 이제 갭2였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로즈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갭2가 지금 안 되는지 그 부분 얘기해주셨는데, 일단 갭2를 초코파이님이 좀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동산 좀 멀리 하시지 않았나 좀 저희가 좀 추측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코파이님. 물론 이제 로즈님이 정말 좋은 솔루션 많이 주셨는데요. 이것들도 다 이해를 하고 내가 스스로 정보를 좀 찾아보시려면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내 관심과 사랑을 내 청약에 있어서 주셔야지 좋은 단지 좀 개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기는 너무 좋거든요. 좋은 시기라서 네. 우리 초코파이님 요거를 계기로 부동산에 좀 기본적인 기초 공부를 좀 하셨으면 네. 좋겠고, 청약으로 마음을 굳혔으면은 청약도 이번 참에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공부 안 하시면 다 뭐 넣어서 떨어지죠? 84A. 네. 그래서 이런 좋은 당첨되기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난 청약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가용자금 2억 8천이 순수 현금이라면 되게 많이 모으신 거예요. 많이 모으신 거고 이 정도 시드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걸로 좋은 집에 서울로 진출할 수 있고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지금 네. 진짜 시기가 진짜 좋잖아요. 초코파이님이 그동안 관심이 없었을 지언정 지금 관심이 생긴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당첨되기 좋은 시기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로즈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타입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좀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규 수업을 듣게 되면은 로즈님이 무제한도 타입 수업까지 해주시니까 그 부분이 이제 나는 뭐 해야 될지 도저히 나 혼자로는 좀 공부 안 되겠다 하시면은 로즈님 찾아오셔가지고 정규 수업을 조금 들어보시는 거 저는 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초코파이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좋겠네요. 네. 자, 저희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렇게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요 메일 주소 보이시죠? 여기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간단한 내 집 마련 청약에 관련된 상담이면 더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 당첨 너무 쉬워요. 보내주시면은 또 최대한 구체적으로 아까 막 신특 같은 경우 자녀 수 다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러시면 저희가 캐시방님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방 이번 주는 어땠어요? 저거 마지막에 이 Q&A 보면서 또 한 번 들었던 생각인데 아까 초코파이님 그 사연 저희가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의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아까 초코파이님 상담에서 로즈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또 Q&A 때도 또 한 번 언급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남의 사연이지만 그 부분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 나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 포인트들을 잘 뽑으시면은 충분히 나랑 똑같은 사연이 아니더라도 도움 많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홍사님들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거기서 좀 포인트를 잘 잡으셔가지고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캐시방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저희 오후 3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